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역사 스캔들 오늘은 무슨 편이죠?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랑이 나라 호랑이 지도론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잠깐만. 내가 영상 틀 때 레포트 찾아내야겠다. 제가 2년 전에 호랑이 지도와 관련된 수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레포트식으로 프린트물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할 건데,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살고 있었던 호랑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역사 채널 2의 그 호랑이 나라 126화를 먼저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칠판도 하지 않고 딱딱하지 않게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오늘은 좀 다소 좀 가벼운 내용의 무겁지 않은 내용의 호랑이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 건데, 먼저 역사 채널 2를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26화를 먼저 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영상을 여러분 같이 봤습니다. 2부도 연달아 틀어드리긴 할 건데, 저랑 좀 더 얘기 나누고 2부도 같이 봐요. 2부도 틀어드릴 거예요. 2부 먼저 보여줘? 자, 일단 1부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2부는 분노의 이야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호랑이를 엄청나게 잡아뒀던 그 얘기. 2부는 좀 되게 열받는 내용이에요. 1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는 우리나라의 그 친숙했던 호랑이, 친숙하면서도 무서운 동물이었던 호랑이. 원래 좀 동물한테 이자를 붙이면 좀 친숙하잖아요. 호랑이, 원숭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방의 채팅창에 그 팬닉 다신 우리 뭐 팬분들도 일부러 사랑이 막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이자를 붙여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무조건 무서운 동물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호랑이라서 일부러 호피를 입었는데, 호랑이 무늬는 요 무늬가 아니라 약간 지브라 무늬네요. 어쨌든 호랑이 무늬랑 가장 비슷한 걸 입어봤습니다. 호피를 어울리게 일부러. 아무튼 호랑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뭐 여러가지 설화나 이야기를 보면 제일 처음에 호랑이가 등장하는 역사적인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채팅창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호랑이가 제일 먼저 등장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등장한 거 가장 처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렇죠. 청동기 때 단군 신화죠. 호랑이와 곰이 사람이 되기를 바래가지고 곰하고 호랑이한테 마늘하고 쑥을 주고 이걸 먹고 동굴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호랑이는 뛰쳐나가죠. 호랑이는 포기하고 결국 우리는 이제 곰이 이제 사람이 돼서 우리는 곰 토테미즘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호랑이와 좀 친숙한 그런 게 있었고, 그 뒤로도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할머니들은 그런 얘기 해주시잖아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 흡연자였어? 호랑이 예전에 담배 피고 그랬었나봐요. 어쨌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식으로 호랑이를 좀 사람처럼 표현하기도 했고, 호랑이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전래동화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전래동화에 호랑이가 빠진다면 거의 전래동화의 한 30-40%는 없다고 봐야 돼요. 제일 엄마한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전래동화 중에서 호랑이 나오는 전래동화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거 있잖아요. 고개마다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결국엔 떡이 떨어졌다 했더니 결국 엄마를 잡아먹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엄마로 변신해서 여기 똑똑똑 이렇게 두들겼더니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손에 털 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일을 많이 해서 그래. 뭐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썩은 동아줄, 새 동아줄, 햇님 달림 이야기. 거기에도 이제 호랑이가 나오고, 또 호랑이 나오는 전래동화가 뭐가 있을까? 아무튼 호랑이한테 잡아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긴다. 아무튼 뭐 많은 설화, 뭐 속담, 옛날 이런 전래동화에도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호랑이와도 되게 친밀한 그런 가까운 관계, 그러면서도 또 무서운 관계,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호랑이와 우리나라 역사가 같이 한, 그리고 조선의 호랑이가 특히 유명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호랑이가 특히 유명했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호랑이의 그 품종이라고 해야 되나? 종류가 바로 시베리아 호랑이죠. 생긴 게 자체가 벵갈 호랑이도 있고 시베리아 호랑이가 있는데, 제가 두 개 다 본 결과, 동물원에서 본 결과 시베리아 호랑이가 훨씬 더 눈빛이 이렇게 좀 더 그윽하고 포스가 쩌는 것 같아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은혜 갚은 호랑이 이야기도 있죠. 은혜 갚은 호랑이 얘기는 뭘까요?
나 까치가 은혜 갚은 것까지는 아는데 은혜 갚은 호랑이는 뭔 얘기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어찌됐든 호랑이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되게 가까우면서도 친숙하기도 하지만 또 무서운 존재였어요. 호랑이가 무서운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호환마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비디오를 보면은요, 붉은 악마니 쪼꼬레 감사합니다. 비디오를 보면 뭐 옛날 어른들은 호환마마가 가장 무섭지만 현대의 청소년들은 음란물이 가장 위험한 이러면서 그 영상이 항상 비디오 앞부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음란물 하면서 이렇게 약간 야한 여자가 춤추는 것도 나오고 뭐 음란물 청소년으로부터 뭐 음란물을 보호하고 뭐 청소년은 초록색 어른들 음란물은 빨간색 뭐 요런 거 나왔었어요. 거기서 호환마마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마마는 얼굴에 천연두 얼굴에 막 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마마였고요. 호환이 바로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게 바로 호환입니다. 그럴 정도로 호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웠다라는 거죠. 호랑이가 그렇게 친숙하면서도 또 무서운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신성한 존재였어요. 호랑이는 뭔가 신비로운 영물과 같은 그런 식의 동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옛날부터 이제 육당 최남선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의 신성화시키는 중국에서 많이 등장하는 신성한 동물은 용이에요. 용은 근데 사실 실제로 있는 동물은 아니죠. 용은 좀 그런 상상의 동물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용을 되게 신성시해가지고 옷이나 이런 뭐 이렇게 중국의 그런 무슨 휘장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그림이라던가 용이 많이 등장을 해요. 중국에는 용 그리고 뭐 여의주와 관련된 그런 것들 그리고 인도에는 코끼리를 되게 신성화합니다. 라이프 가드님 고맙습니다. 채팅창에서 선물. 그리고 이집트에는 사자가 되게 신성화된 이집트 사자 스핑크스 아시죠? 이렇게 내 머리 스타일로 비슷한 스핑크스 사자 스핑크스가 이 사자와 뭐 사람과 그걸 이렇게 좀 합친 거잖아요. 스핑크스 이집트의 사자 로마는요 로마의 로마를 세운 그 황제가 뭐 이리젓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로마와 유럽 쪽에서는 늑대를 되게 신성시하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에는 호랑이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남선은 육단 최남선 선생은 우리나라 지도를 특히 이제 호랑이 지도 우리나라 아이고 왜 이렇게 크게 뜨냐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호랑이에 표현해서 호랑이 지도로 이렇게 형성을 했다라는 거 어떠세요? 저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호랑이로 보이는데 토끼로 보이시는 분들 있습니까? 이 호랑이 지도와 관련된 것도 이따가 얘기를 좀 더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해. 아니 저렇게 호랑이가 허리가 꺾일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됩니다 이거. 호랑이 허리 꺾을 수 있어요. 자, 실사 보여드리겠어요. 실사. 자, 실사 가능합니다. 얘는 고양이지만 어쨌든 고양이나 호랑이가 고양이과기 때문에 허리가 유연해요. 가능합니다. 고양이 자세 가능해요. 이렇게 척추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실사고요. 진짜 실제로 지도처럼 사람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러고 자면 살짝 지도 모양으로 잘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호랑이 지도 실사를 보여드린 거고 자 그러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저기 영상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의 호랑이 조선시대의 호랑이에 대한 피해가 또 많았기 때문에 특히 영조 정조 때 좀 심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점점점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농가밭을 엄청나게 개간을 하게 돼요. 개간을 하고 경작지를 만들면 국가에서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했고 엄청나게 개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전민들도 나타나요. 화전민이라는 건 그 산 등성이나 이런 것들을 불을 질러요. 그래서 불을 지르면 그 나무들이 이렇게 타죠. 그럼 질소나 인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뭐라 그래 비료 삼아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거름이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2, 3년 지나면 딴 데 가서 또 불을 질러가지고 그런 화전민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제 농경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호랑이들이 점점 자기네들 먹잇감을 이렇게 찾아댕길 산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영조와 정조 때 이제 호랑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민가에 와서 피해를 많이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타난 게 이제 호랑이 부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호랑이 부대가 바로 차코갑사입니다. 이거를 제가 메모장으로 좀 필기를 해볼까요? 이것 때문에 칠판을 쓰기는 뭐해서 이따가 퀴즈 해야 되니까 스티커 메모로 제가 필기를 좀 해볼게요. 차코갑사 이런 거 문제 내려고
차코인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대를 호랑이 잡는 부대를 차코갑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호랑이 잡는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코갑사를 호랑이 잡는 부대라고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 이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런 차코갑사도 만들어지고 이제 숲이 논밭으로 개간되면서 이제 호랑이 피해가 많아졌는데 병자호란 이후에 이렇게 차코갑사가 나타난 이유가 호랑이에 대한 이런 민가의 피해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죠? 조선인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고 또 1년의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잡으러 다닌다고. 근데 진짜 호랑이랑 딱 마주치면 완전 쫄 것 같아. 사실 곰도 생긴 거는 되게 순하게 생겼지만 곰도 겁나 빠르다면서요. 곰이랑 일단 눈이 마주치면 곰이 저기 멀리서 요렇게 보이면은 뛰어 도망가도 살 수 있는데 일단 곰하고 눈 마주치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된다고. 곰도 겁나 빠르더라고요. 어머, 채팅창에 KSR428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제가 수업을 다 하고 이따가 퀴즈할 때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고마워요. 100개를 오늘 그래서 호랑이 옷을 입었어. 머리띠까지 호랑이를 하려다가 오바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옷만 입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일제에 의해서 1910년부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해수구제라는 명목 아래요. 해수구제라는 명칭은 해로운 맹수를 구제한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모기를 구제한다, 뭐를 구제한다 이런 식으로 없앤다는 걸 구제한다고 하는데 해수구제, 해로운 맹수를 구제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명목으로 일제의 호랑이 사냥 명목 이렇게 해수구제로 일본이 이제 호랑이 사냥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이때 호랑이 사냥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또 해로운 호랑이를 잡아주고 고맙다고 막 응원을 해주죠. 그치만 그런 동물의 이런 피라미드 관계라는 게 있을 게 있어야지 자연이 이렇게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호랑이가 완전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호랑이가 잡아먹었던 걔네들이 너무 개체수가 많아지게 되고 생태계에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호랑이가 우리한테 해로우면 우리가 잡지 왜 일본 애들이 와서 막 잡아? 일본 애들로 인해서 호랑이 씨가 말렸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호랑이를 잡는 데는 뭔가 얘네들의 은밀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 상징인 이런 호랑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의 그런 기상을 나타냈던 조선의 호랑이를 와서 무참히 살해하고 죽임으로써 이런 거죠. 너희들의 상징을 우리가 짓밟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선의 호랑이는 더 이상 없다. 씨를 말리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일부러 조선에서 그런 호랑이라던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맹수들, 조선의 사슴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사냥해가지고 자기네들 요리에 먹음으로써 식민지 사냥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2부를 이어서 보면은 더 이야기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2부를 이어서 볼게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2부.